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뭐 특검을 반드시 이제 이렇게 정치하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기본 포석이고요. 일반적인 특검이 안 되면은 비상수단을 이제 동원하겠다라고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은 그걸 만지작거리긴 했었는데 그 카드를 뽑지는 않았죠.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뭐 그게 거부권이 100번이라도 뭐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읽히면서 이재명의 이제 민주당도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상설 특검인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특별 검사를 임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별도의 법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올라가야 돼요. 그 법안이.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지만 이 법안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다시 국회로 와서 3분의 2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어야 그걸 대통령을 넘고 그 법안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이죠. 지금 많이 흔들어 봤죠.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흔들었지만 어쨌거나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뭐 4표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 4표 이탈이라는 것이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 모든 정치 분석가들이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했다 그러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한두 표 이탈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누가 이탈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말이죠. 지금 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용산을 향해서 마지막 카드를 뽑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김건희 상설 특검 시동, 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한다 이건데요. 그런데 거부권 무력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다만 이 이제 상설 특검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특검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아요.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거를 뽑지 않았던 거죠. 제대로 된 특검이면은 규모를 무한정 키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많이 이제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설 특검은 약간의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습니다. 상설 특검은 일단 이 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예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 자체적으로 이걸 이제 의결해 버리면 실시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또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설 특검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보던 그 특검은요 개별 특검이라 그러는데요.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가 작습니다. 35명밖에 안 되고요. 활동 기간,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 합쳐서 110일 정도 되는데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9월에 발의했던 그 바로 그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가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약 한 2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2배 이상도 되죠. 그런 수사 인력이 이제 명시되어 있었는데 또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특검이 훨씬 더 이제 큰 규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은요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상설 특검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용이 있는 깊이 있는 어떤 수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저들이 꼼수를 부릴 겁니다. 꼼수를. 상설 특검이 이제 기한이 만료가 되잖아요. 특별한 어떤 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저들은 미진한 어떤 결과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들은 또 상설 특검 또 띄운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면 한 상황에서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을 동시에 2개도 띄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들이 하는 걸 보면요. 그야말로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지금 행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이 상설특검은 세월호 때 한 번 있었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용산을 향한 이 압박이 결국에는 먹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설특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이 사실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권력은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제의 이 장점이 살려고 하면은 총선에서 무조건 다수당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여당이면서 이게 소수당이 돼버리면 대통령 힘이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그래서 3당 합당한 게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대연정 제의했잖아요.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그게 이 소수당이 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알던 그 이제 힘 있는 대통령을 보려고 하면 좌우지간 총선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뉴스 가운데요.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요거죠. 윤 대통령 한동훈 10월 16일 재보선 이후 독대한다. 이거 조선일보 이제 기사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바람직한 일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꾸준하게 독대를 요청해 왔잖아요. 독대남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친구들은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죠. 일종의 많습니다. 이렇게 벌써. 독대도 들어갔더라고요. 한독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용산의 참모들이 꾸준하게 독대를 이제 건의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될 때 야당이 지금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건 용산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권 전체가 하나로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본인도 지금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용산도 위기, 양쪽 다 위기예요. 그래서 순망치안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일단 손잡자 뭐 이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조선일보 기사가요. 이게 이제 일반화된 기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특종처럼 요거 속보처럼 뽑아냈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이제 확인이 되는 뉴스인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된다. 오늘 중으로 확인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이제 각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야당의 시각과 거의 같다.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 나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용산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물론 상당한 논란이 있겠죠. 독대가 만일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걸 정면으로 대통령 앞에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해낸다 그러면요.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어떤 호의의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게 나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얼굴 내민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몇 건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과거 일로 지금 시끄러운 거죠. 과거 일로. 최근에 그 나타났던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그게 몇 달 만에 한두 건 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뭐랄까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겠지만 좌우지간 언제부턴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많이 감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 번만 나타나면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가지고 너무도 큰 뉴스를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 인상적으로 그렇게 효과 면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와, 김건희가 또 설치네. 엄청나게 지금 또 돌아다니는구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선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산의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다.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는 김건희가 항상 숨어서 컨트롤한다.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소봉대돼 가지고 그 효과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이슈가 여권의 용산에 이제 덜 씌워지고요. 야당에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넘어갑니다. 알토란 같은 지지율이 그걸로 막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너무도 쉽게 정치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때리면 돼 그냥. 최병권 그거로는 아무리 때려봤지만 지지율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오히려 저들이 쓸데없는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병권으로는 지지율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먹히는 게 이거죠. 김건희 여사죠. 이걸로 지금 때리니까 먹힌다라는 게 확인이 되자 모든 화력을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도 어쨌거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어떤 결론을 내긴 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소나기도 피하고 볼 일인데 김건희 여사 나름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용산에서요. 좀 더 선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이제 결심했다 그러면은 독대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이라 그러면요. 거기에 분명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하게 이제 표현하면요. 정말 포트라인의 세월 각오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온통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가 되려고 하면요. 국민의힘의 의석이 좀 많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뭐 맛이 있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좀 큰 지지율을 갖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의 조건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뉴스 보게 되면 용산에서 이룬 성과도 많아요.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알려지잖아요. 뉴스는 나가요. 나가지만 뉴스에서 큰 뉴스를 안 다뤄주니까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진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 금융 뭐 이런 쪽에 회원이 됐잖아요. 이거는 세계에서 10나라 정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뉴스는 나갔지만 거의 그냥 홍보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것 말고도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데도 이 순방 뉴스가 큰 뉴스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런 게 크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권 전체가 지금 그래서 국민의 분위기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때 용산에서도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방팔방에서 뭐랄까 조여오는 저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치명적인 무서운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야당 지금 하는 거 봐서는요. 여긴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다 이런 어떤 전략도 지금 있다 그래요. 요거는 사실 이야기가 저는 예전에 개딸들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차지 가면 헌재도 마비시키면 돼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선별적으로 탄핵을 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를 탄핵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정족수가 안 되면 그 판결을 못 합니다. 필요한 숫자만큼 탄핵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린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다.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카드도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것까지도 고려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이런 식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방탄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서 차기 대선으로 이제 직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재명이가 좌우지간 다치지 않고 대선을 조기에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기 대선. 그 조기 대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야를 시키는 거죠. 하야. 압박을 통해서 말이죠. 자, 아무튼 이 헌법재판소 변수도 이런 식으로 터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요. 저들이 만일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탄핵을 들어간다 그러면요. 선별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판사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한 두세 명 정도를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구성원 전체가 말이죠. 놔둬도 관계없죠. 한 2명 정도만 탄핵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명 정도 탄핵해버리면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그동안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용산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지지율 보면 진짜 위기예요.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서 영남 민심이 더 떨어져 나가면 한동훈 대표도 위험해요. 정말. 그리고 용산도 지금 뭐 완전 벼랑 끝 아닙니까? 양쪽 다 지금 그래서 말이죠.
서로 이렇게 손을 잡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가면요. 공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여권 안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중동이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을 많이 때리잖아요. 특히 요새 동아하고 채널 A, JTBC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용산을 많이 때리거든요. 조선은 조금 중립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권 전체가 하나가 되어라라는 그런 어떤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 쪽에는 최대 어떤 그런 의사결정 기구가 있다 그러면 원탁회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여권, 보수 쪽에는 그게 있느냐? 평소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채널A, JTBC 그리고 TV조선 이들이 결정하는 것. 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저쪽에 원탁회의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수의 큰 흐름은 전부 여기서 다 결정했거든요. 그것처럼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일 큰 뒷배가 있다면 바로 조중동이죠, 현재. 조중동이 한동훈 대표를 어쨌거나 1순위로 지금 꼽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